예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으로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은퇴를 넘어 금퇴라 일컬었다고 하는데, 만약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은퇴 준비법 금퇴이프. 안녕하세요. 금퇴공부 조은하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담아왔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은퇴를 앞두고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나이가 더 들 때 한 푼이라도 더 아쉬울 것 같아서요. 주택연금을 초기에 조금만 받다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이 올해 8월부터 종류가 다양해졌거든요. 연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액형 외에도 가입 초기에 더 많이 받으시는 초기 증액형, 그리고 갈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정기 증가형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소형, 증가형으로도 말합니다. 초기 증액형은 초반에 일정 기간 동안은 연금을 많이 받으시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보다 30% 감소한 금액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증가형은 초반 수령액이 낮은 대신에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주택연금은 잘못하면 연금은 쥐꼬리만큼 받고 집만 날리게 되는 거라며 가입을 꺼리는데요. 정말 손해일까요?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집만 날리는 건 아니에요. 가입하신 부부 모두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야 주택이 처분되거든요. 여기에서 연금대출 잔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금대출 잔액은 그간 가입자가 쭉 받으신 연금 총액에다가 이자와 보증료를 합한 금액이에요. 이 잔액이 집의 가치보다 높으면 집은 처분돼서 수중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잔액이 집의 가치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액이 노후에 너무 적을지는 각자 잘 따져보셔야 돼요. 가입자의 연령 그리고 집값에 따라서 수령액이 제각각이니까요. 연금 수령액은 집값이 높고 가입자 연령이 높으면 대체적으로 수령액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할 때까지 쭉 지급되는 종신 지급 방식 정액형의 경우에는 가입자 연령이 만 55세이고 집시세가 9억 원이라면 월 수령액은 144만 원입니다. 집값은 같은데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라면 월 수령액은 191만 원이에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거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담보대출 이자를 갚아야 한다던데요. 내 집에 내가 살았는데 담보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만 연금이고 담보대출과 다를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우선 상속인은 대출 이자를 상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가 많으신데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시고 돈을 빌리신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출 방식, 그리고 원리금 상환 방식, 그리고 대출 기간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 대출 방식은 주담대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대출을 받는 반면에 주택연금은 월마다 나눠서 연금 형태로 받으십니다. 원리금 상환 방법은 주담대의 경우에는 원리금을 매월 나눠서 갚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상환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사망을 하시고 지급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집을 처분해서 한꺼번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 기간은 주담대의 경우 만기가 10년에서 30년 정도로 확정돼 있어요. 하지만 주택연금은 좀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만기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가 확정돼 있지 않은 거죠. 주택연금은 주담대에는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가입자가 받으시던 연금을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매일 오르잖아요. 지금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 중도 해지하고 오른 집값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중도 해지하시고 재가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동일 주택으로 재가입을 하시려면 3년간 가입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3년간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보다 오르면 재가입이 안 됩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집값이 가입 시점보다 너무 많이 오르면 연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면서 억울해하실 수도 있어요. 생활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시라면 보유하신 주택을 팔아서 차익을 보시고 새로 이사하신 새 주택을 담보로 재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규 주택이 더 저렴해지면 연금액도 줄 수 있겠죠. 그러니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으시다면 가급적 연금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원리금을 갚은 다음에는 차액이 상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액을 상속받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을 피하려면은 아예 가입을 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 사신다면 당장 가입하시기보다는 집값이 고점을 지난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수도권보다는 집값 변동이 크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인지 주택연금을 해지했다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없나요? 주택연금을 해지하시려면 연금은 물론 이자와 보증금까지 한꺼번에 갚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같은 주택으로 다시 가입을 하려면 3년간 재가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입하실 땐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내셔야 돼요. 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수령액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을 넘으면 다시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 해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개별 인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자녀 결혼비가 필요하거나 아파서 입원을 하시게 돼서 입원비가 필요하시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출을 해서 쓰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고정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부동산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손해 아닌가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정기 증가형 상품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예측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연금을 수령한 다음에 3년마다 4.5%씩 연금액을 늘려줘요. 1년간 따지면 1.5%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물가 상승률이 2%대니까 연금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1년간 1.5%씩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계속 2% 이상으로 치솟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정 걱정이시라면 연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다른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곧 재건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작되어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참여한다는 거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합에서 주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주택연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첫째, 성급하게 가입하시지 마세요. 주택연금도 대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시기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집값 변동이 크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셋째,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정액형 외에도 감소형, 증가형이 생겼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봤던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은퇴준비법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e vois la viande.